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10월 28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1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5번째라 15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본방송 하기 전에 어제 그 대한문에서 통합집회가 열렸는데 예상보다는 그 애국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했고 또 그 통합집회 자체가 이날 또 저 일파만파는 교보 앞에서 그리고 애국당은 서울역에서 기존과 비슷한 어떤 그런 집회를 연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열었던 그때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한 2천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가 4분 온일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 나가서 뭐 하겠느냐 아마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24일날 KBS에서 행해졌던 KBS 편파방송 규탄 집회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는 뭐가 되나보다 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으셔서 끝까지 집회를 다 마무리하고 가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희망적인 2016년 11월 19일에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아직은 태극기 집회 그 자체가 완벽한 통합 집회라고는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모든 태극기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제대로 된 통합 집회도 가능하겠구나. 저 생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도 잘만 하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통합 집회를 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집회를 이행하면서 많은 아픔과 많은 경험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 통합 집회가 보내주는 어떤 그 시너지라는 거는 예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훈련이 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 집회나 아니면 이런 집회와는 달리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이런 태극기 집회 그리고 통합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 발 뒤로 서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각자가 조금씩 내려놓고 오로지 반문 세력의 결집이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글은 문정권의 독주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나라는 박영규님의 글입니다. 문정권이 가는 길은 분명해졌다. 평화의 명분으로 안보 면에서 군사를 내주고 미국과 원거리를 두기로 감수하면서 기어코 북한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경제는 복지와 분배로 가는 좌파 노선을 고수하고 정치적으로는 50년 장기 집권을 내다보고 일당 독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야당 시절에 대통령 권한 축소를 외치던 자가 막상 정권을 잡으니 장관들을 인선할 때도 막가파식으로 도덕성은 뒷전이고 인사 코드에 맞추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법부와 공공분야는 점령했다고 본다.
그나마 입법부는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보수 인사들이 적폐에 걸릴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권을 견제할 장치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정의를 외치던 좀비 같은 촛불도 온데간데 없고 참여연대도 민주노총도 정교조도 알고 보니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과거 독재 정권처럼 말은 하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아나무인처럼 기고만장한 이유가 앵무새처럼 노래하는 언론들의 가짜뉴스 덕택이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만 믿고 진실을 모른다. 아직도 야당은 단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바쁘다. 언제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극도로 망가져 버렸을까? 모두가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치중하는데 누구 하나도 죽을 각오로 싸우는 투사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법치도 이미 무너졌다. 오직 보수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녀는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대로 공산화되는 나라를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젠 자한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들이 합세하여 선거법마저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면 입법부마저 끝장이다. 자한당에서는 탄도리와 탄순이가 당권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문과 박 중에서 누가 더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헌신했는가를 묻고 싶다.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속죄하는 것이 훨씬 인간다운 일이다.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 탄핵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범보수가 단결하여 문정권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 당신들의 살 길이라 충고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가야 할 길은 정해졌다. 미국이 손을 놓고 범여권이 통합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문정권에게는 북한뿐이고 김정은뿐이다. 지금 국가의 장래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이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민들 뿐이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뽑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한 번 속으면 실수하지만 두 번을 속는다면 바보가 된다. 국민의 힘을 발휘하여 나설 때가 아닌가. 차기 선거로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문정권의 폭증에 자유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지적이 상당히 정확하시네. 이분은요. 지금 자한당에서는 탄도리와 탄순이가 당권 싸움하는 게 맞고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이미 무너진 것도 맞습니다. 참 큰일이네 이게. 이 언론들의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는 언론들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자체를 갖고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복잡한 앵무새처럼 그냥 내보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징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그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게 사실인 양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권을 견제할 장치라고는 야당과 국민들 뿐인데 야당은 지금 제밥그릇 챙기기도 바빴고 내부대로 지금 1년 7개월째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정권의 무서부리가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식의 아집이 너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서면 적폐청산에 걸려서 모조리 감방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우파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지 본인 마음이지만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살아남으십시오.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글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 분의 적화를 위한 오리발 전략이라는 글입니다. 오리발 전략.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 전술에는 거짓말, 오리발, 외곽 때리기, 땡깡, 덤 틔우기 등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합법적, 비상식적 수단과 방법도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 중에 하나, 북한이 흔히 사용하는 오리발이 청와대에 의해서 발휘되었다. 24일 청와대는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과 관련해서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는 의전이 있었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판문점을 방문해 국군 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서열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가 아닌 주적의 지도자에게 우리 국군이 격려할 수 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와 좌파 매체들은 이는 김정은을 정상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때 북한 국기가 개양되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아니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인정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부와 내동하는 이적행위다. 국가로 인정한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국무회의에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오리발과 문재인 정권의 오리발, 남한 적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한두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조약이 아니면 국회 비준사항도 아닙니다. 이제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 이런 또 핑계를 대고 문재인 혼자서 도장 뚝 두드려서 통과시켜버리면 국회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 그걸 비준해라 아니라 국회 대충 이러한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비준해주라. 법들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마구잡이로 가서 그냥 비준해주라 해주라 이래 됐는데 어찌됐든 국무회에서 비준해서 한 것이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오리발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리발하고 두 개 딱 만나서 쫙 잃어버리게 바로 남한 적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안 할지 국가가 아닌데 그냥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은이는 그 적국의 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몇 번 만나서 얘기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여튼 그 글에 대해서는 책임들을 져야 됩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국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남한에 넘어오고 그런 놈들을 또 만나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밤에 샥 하다가 그냥 만나고 오고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2차 정상회담이라고 딱 덧치를 해버리고 국민들을 어디 바둑판에 쫄대기로 하는지
장기파는 쫄대기네. 매사 하는 것들이 자기 합리화적이고 남의 얘기는 들을 바 없다는 이런 식이요. 매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소통이 안 되니 불통이니 난리 법석을 들더니 제일 불통이야.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비합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끝끝내 자기들의 계획에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말도 그냥 금방 생각했다 좀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하고 그냥 끊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구제비로 그냥 내놓고 문제가 되면 그래도 이렇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하라고. 세 번째 글은 미국의 트럼프 바와 트럼프 까들이 많다고 하는 글입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이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데 대해서 빠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미국에도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마디 해보면 미국까지 바람 불어보죠. 미국에 트럼프 바와 트럼프 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바들 중에 트럼프가 하는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극소수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열렬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가 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정치인 팬덤 현상은 서구에 없는 게 아니다. 캐나다 현 연방 총리 부친인 피에르 트리도 이분이 1968년부터 1979년까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총리를 임명하신 분입니다. 최고 수준의 영불허 연설 실력, 세련된 패션 감각을 가진 법대 조교수였으며 케벡 분리주의의 강력한 반대자이며 미국에 대해 나름 줏대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캐나다 역사상 최고의 팬덤 현상을 낳았다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 시절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당신은 케벡주가 캐나다에서 독립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었고 케벡이 독립하면 서쪽으로는 온타리오주, 동쪽으로는 대서양 연해주들이 지리적으로 단절돼서 결국 동쪽 대서양 연해주들은 연쇄효과로 미국으로 흡수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케벡 출신의 단호한 분리독립 반대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고 경제 정책 부분에선 좀 문제가 있었다는 즉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환호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고려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종의 필요하기므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 국가가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절대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갖고 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쓸데없이 괴롭힐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할 적엔 표를 통해 우리가 너희의 상전이고 너희가 우리의 상전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언제가 돼야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100년, 1000년 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빠가 되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유권자들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다가 트럼프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획 바꿔버리면 그 정책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는 이 페어플레이 아주 멋있습니다. 필요할 적에는 표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의 상전이고 너희가 우리의 상전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 멋있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국회로 가면 대부분이 지가 국회 배지만 달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갑질의 대명사,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표를 구걸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는 제가 최고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래놓고는 배지만 달면 바로 똥폼 딱 잡고 어깨 힘 딱 주고 안경 삐딱하게 쓰고 말이야. 동네 가서 힘주고 다니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신 자세로 머슴의 자격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분명히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뽑아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깊이 박혀 있어야, 자, 지금부터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한 1년 동안 받지 마십시오 이러면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그 나라가 어려운데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에 앉았어? 일로 와. 왜 내 세비 안 줘?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할 대상들이 지금 여의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뺏지만 하면 그런 갑질을 해대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들을 머슴 부리듯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유권자들을 머슴 부리듯이 했으니까 내 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 권리 자체를 찾아먹지 못하는, 돈 몇 푼에 흔들리고 자리 뭐 이런데 흔들리고 또 뭐 하면 흔들리고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리 와 이러면 뛰어왔고 저리 가 이러면 가버리고 고무신장 몇 개 주면 한쪽으로 표가 몰아가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상전이 아닌 결국은 스스로 머슴임을 자초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글은 북한은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하지만 한국 현행헌법에서는 한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군사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윌리엄 리님의 글입니다. 이들과 협상 등은 가능하지만 이들을 국가로서 대한다면 이는 위헌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들을 국가로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의 경우는 당연히 위헌이다. 밥을 병가 비빈다면 못 먹는 거 되는 거 마찬가지다. 비준은 국가와의 조약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므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럼 북한이 국가가 아닌데 왜 비준을 하는 것인가? 이는 철저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 그러더니 엊그저께인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란다. 유엔이 인정하고 자시고 헌법이 아니라면 위헌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소리다. 그리고 헌법에 인정된 국가라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어느 방향으로 해도 현 문재인이 이끄는 국무회의는 위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초헌법적 통치행위인데다 게다가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무회의 위원들 전원이 여적죄 혹은 외환죄로 처벌돼야 한다. 어이구, 이분 글은 결과에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국무회의 위원들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여적죄 혹은 외환죄로 처벌돼야 한다. 외환죄 정도보다는 여적죄 걸리면 큰일 났는데 이 사형밖에 없어요. 초헌법적 통치행위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들을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방송에 심심하면 이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다. 정책을 내놓는 거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뭔가 좀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짜서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다시 훑어보고, 아 이래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정부는 부작용이 아니라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손도 못 대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을 처음부터 그대로 너희들은 주적이야. 김정은이 너는 주적인 나라의 우두머리야.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만나자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안달해서 찾아가서 무슨 중개인처럼 아니면 뭐야 대변인처럼, 대변인도 뭐 블룸버그는 수석 대변인이라도 이런 식의 자존심 구겨지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국이라든지 국가 아닌 것하고도 뭐 대화나 협상 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비밀해서 거꾸로 그 상대 적국을 갖다가 국가로 대한다. 이게 바로 위헌이란 거예요. 뭘 어디 가서 뭘 하고 말하고 이럴 때는 좀 회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하든지, 이런 연구도 안 하니까 외교관들이 아니 그냥 따라가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아마 이런 식 같은데, 아셈 회의 가서 그 1층에서 몇 층까지 그 엘리베이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만약에 회의가 시작됐다 하면 계단을 뛰어내려가서라도 참석할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전이 얼마나 개판이냐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국격이 망가지는, 국가의 자존심 망가지는 이런 행동들은 곳곳에서 하면서 왜 난데없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도 위헌, 인정 안 해도 위헌. 아, 참 대단하시 대단해. 왜냐면 물론 이제 핑계는 이래 되겠죠. 야, 우리는 다른 정권하고 달라서 인수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이래서 급히 출발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다. 나라 일이, 국가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겁한 핑계요, 핑계. 그러려면 나를 맞지 말든지. 그게 안 되면 전 정권에서 나라를 그렇게 끌고 왔던 사람들을 그 상태로 내비두고 좀 배워서 하든지, 내 쫓고 뭐 할 거 다 내버리고 감옥 보낼 거 다 보내버리고 아마추어끼리 모여서 하니까 꼴이 되냐고. 매사 삑살이고 매사 뭐 내놓으면 다 실패지. 거기에 진정으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제대로 연구하고 뭐 한 사람들이 그 몇 명 있어요.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적국에 이게 무슨 뭐 국가인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 못하고, 오늘은 아니라 했다가 또 내일은 맞다고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지금 어느 나라하고 어느 단체하고 어느 이상한 인간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뭐 비준하고 뭐 그랬겠냐고요. 이미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갈 때 나라로 한 나라로 인정을 했고, 했으니까 모에 앉아서 비준화 도장 찍고 난리 법석을 떨을 거 아니냐고. 만약에 그게 나라가 아니고 어떤 군사단체다 이러면 그거 심부름 왜 주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이라서 국가라 해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적의 우두머리가 이런 걸 좀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심부름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범법행위 아닙니까? 적국의
수장으로부터. 그럼 왜 안 째 걸리? 왜 안 째? 법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고 운영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의전도 모르고 뭘 제일 잘하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하여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나라를 나라답게 좀 해보시라고. 국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리고 얼마나 스슬프는 독재를 했으면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조차도 못하잖아요. 이 정부에는 직언하는 참모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목숨 걸고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참모가 없는 조직은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나 대한민국 역사를 보나 이런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뭐가 하루아침에 뭐 용산을 빼듯이 우리가 하면 뭐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했지만 박근혜 정권보다 잘한 게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고.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있는 거 다 까먹고 이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답은 아까 2번인가 뭐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도 문제지만 그 참모들도 더 문제입니다.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야 정답이고 나라의 정책이 어느 선에서 손질을 하고 어느 선에서 뭐 고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디테일한 단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원철 경제수석이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번 보라고. 그걸 공부해보라 말이야.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 실행이 하나하나 행해져서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나라 내치는 개판이 됐고 밖으로 나가서는 온갖 자존심국이고 국격국에는 이런 행동을 하다니고 오로지 북한에만 올인하는 이런 나라. 더 이상 우리들은 꼴보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일요일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